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집에 귀한 아들과 딸로 태어나 한평생을 살지만 성인이 된 뒤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천태만상이고 제각각입니다. 모두가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평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 도가 없는 것처럼 부자가 되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쫄딱 망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논어에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으며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자와 간행뱅이는 분명히 인간관계적으로 상하로 서열을 두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아닌 땅에도 상석과 하석 같은 지세의 서열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땅의 서열은 배산 임수의 원칙이 적용되어 지대가 높은 산 쪽이 상석이고 지대가 낮아 물이 흘러가는 내와 강 쪽이 하석인데 속담에 집은 샘물보다 높은 곳에 지어야 재복이 있다라는 말은 집을 물보다 더 낮은 곳에 지으면 가난해진다는 뜻이지요. 쉽게 말하면 도시 풍수에선 차량과 사람이 왕래하는 도로를 물길로 보고 물은 곧 재물이니 결국 도로보다 낮은 곳에 지어진 집과 건물은 재물운이 없거나 희박하여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집은 물즉 돈을 아래로 쥐지 못하고 마냥 위로 올려다보며 살기 때문인데 그럼 자연 속에서 어떤 집과 건물이 물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그럴 경우 어떤 비방책을 써야 가난을 떨쳐내고 부자가 되는가를 알아봅니다. 강원도 영월에는 밤낮으로 술이 샘솟는다는 주천이란 입맛 당기는 지명이 있는데 택리지에 산은 높지 않으며 물은 맑고 푸른데 세상과 떨어져 있으니 난리를 피해서 살기에 알맞다. 다만 논이 없어 유감이다. 라고 한 곳입니다. 이태백도 하늘이 술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늘에는 술별이 없을 것이고 땅이 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땅엔 술샘 즉 주천이 없으리라고 읊어 술에 취해 신선이 됨을 커다란 즐거움이라 했듯이 주천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또가 이곳을 지나다가 돌통에 담긴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은 세상에서 맛보기 어려운 청주라서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발걸음도 휘청거렸습니다.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신분에 따라 술맛이 달라 가령 양반이 마시면 청주가 되고 상놈이 마시면 막걸리 즉 탁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분하게 여긴 한 상놈이 돈으로 벼슬을 사 주천 현감이 되었고 기대에 부풀어 술이 나오는 돌통으로 달려갔으나 이번에도 막걸리만 나올 뿐 청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벼슬을 샀으니 양반이 아닌 그대로 상놈이란 뜻이지요. 화가 난 그가 그 돌통을 부셔버리자 다시는 물도 술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 후로 마을 이름을 주천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이 전설은 물조차도 고급주인 청주와 대중적인 탁주로 나누어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다고 하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려면 어떻게 하든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이 물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왜 생겼을까요?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은 마을의 위쪽 또는 아래쪽 어느 곳에 있어야 생활이 더 편리할까요? 물론 마을의 위쪽인데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물동이 또는 지게를 이용해 우물물을 집으로 퍼 날라와 썼으니 우물이 위쪽에 있으면 빈 물동이 또는 빈 지게를 지고 올라간 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지고 해서 쉽게 내려올 수 있지요. 그런데 전통 마을의 우물은 대개
마을의 아래쪽에 있었으니 반대로 생각하면 빈 물동이를 지고 내려갔다가 물이 꽉 찬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올라왔으니 힘이 곱절이나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물을 마을의 아래쪽에 둔 이유는 집은 샘물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제복이 있다라는 교훈을 생활 수칙으로 여기며 산 결과이고, 여기서 위쪽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한자 또는 한치라도 높은 곳을 말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우물은 밤낮으로 땅에서 물이 솟는데, 우선 우물에서 발생하는 찬기운, 즉 냉기가 아래쪽에 있는 집을 침범해 여러 풍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물물이 흘러내리는 도랑이 집 옆에 있으니 장마 땐 우물물과 빗물이 범람해 집안에 홍수가 날 염려도 있기에 생활이 불편해도 집을 우물보다 위쪽에 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한국은 도시와 지방 할 것 없이 모든 가정이 우물 대신에 상수도를 식수로 쓰니 샘물보다 낮아 재물운이 꽉 막힌 집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순간도 자기 인생을 다듬고 쪼는 정을 손에서 놓지 않듯이 부자가 되려면 늘 밝은 눈으로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도시 풍수는 도로를 물로 보고 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집은 물 아래쪽으로 간주하니 이 문제는 시골보다는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더 절박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자, 바람과 물은 지형과 지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명 유지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 똑같이 양기입니다. 즉, 바람과 물은 속성이 같은 기의 움직임인데요. 도로에는 차량과 사람이 쉼없이 통행하며 바람이 생겨나니 결국 바람을 물로 볼 때 집보다 위쪽에 있는 도로는 집보다 위쪽에 위치한 우물처럼 우리 운명에 두 가지 형태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매우 과학적인 평가인데요. 물에서 스멀스멀 나온 찬기운이 사람에게 풍병을 일으키고 건강을 해치듯 도로에서 발생한 거칠고 설깃뛴 바람과 먼지, 그리고 자동차의 매연과 소음이 거침없이 집으로 날라들어 집안의 생기를 오염시키지요. 또 집중호우 때는 집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이 범람하면서 집을 침수시키는 피해가 있듯이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 우리 집을 몽땅 망가뜨리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나아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례하게 집 안을 힐끔힐끔 내려다보면 사생활은 크게 침범을 당합니다. 네, 도로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집은 건강을 해치는 모진 살기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음이 분명한데요. 그럼 어떤 집이 도로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여 제복이 없는가를 세 가지 형태로 알아봅니다. 첫째, 고가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고층의 아파트 중 1층에서 3층은 고가도로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니 물 아랫집이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부정적인 기에 노출돼 있어 재물운이 없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면 창밖으로 고가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5층 이상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비방책입니다. 이 해결책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심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한국인에겐 바보 같은 고집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재물운이 좋은 동 건물이 있고 같은 동 내에도 부자운이 좋은 층수와 호가 따로 있어도 이사를 갈 때면 무조건 기존 아파트 단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동일 단지 내이지만 다른 동 건물, 다른 층으로 이사만 해도 재물운이 커진다는 생각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것도 아닌데요. 한국의 아파트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또 면적이 몇 평이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 같은 동에서는 몇 층이냐는 별로 따지지 않고 고가도로보다
위쪽에 있어도 그 아래쪽에 있는 집보다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1년 정도만 저축해도 충분히 고가도로의 피해를 받지 않는 적당한 고층으로 이사를 갈 수 있으니 현재 고가도로보다 아래쪽에 산다면 꼭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로가 크고 넓으면 강물로 보고 도로폭이 좁고 차량 왕래가 적으면 냇물로 보는데 교외나 시골에서 도로보다 아래쪽에 있지 않은 집들 중 특히 산 모퉁이에 꼬부랑 커브길을 두는 도로 아래쪽 즉 방궁수터에 지어진 집은 재물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친 바람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생기를 빼앗아가고 재수가 없으면 차량이 돌진해서 목숨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잠을 자던 A씨는 난데없이 승용차가 방벽을 뚫고 안방까지 쳐들어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꽝 하는 소리에 잽싸게 몸을 돌려 다행히 살았지만 건물 잔해에 맞아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던 A씨가 눈을 떠보니 차 범퍼가 머리 위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고는 술에 취해 차를 몰던 B씨가 커브길을 가속으로 내려오다 미처 핸들을 꺾지 못했고 곧장 집으로 돌진한 사고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런 위험천만한 집에서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잔 A씨도 책임은 있지요. 예전에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지 않고 맨 흙의 신장로였을 때는 그런 집들은 흙먼지를 뒤집어서 집안에는 항상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밥을 먹을 때면 입 안에서 흙이 서걱서걱 씹혔던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집이지요. 현대에는 포장이 되어 흙먼지가 덜 날라들지만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의 차가 돌진해 충돌할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A씨 집도 승용차였기에 천만다행이지 만약 덤프트럭이 벽을 뚫고 돌진해 왔다면 꼼짝없이 일가족이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런 집은 너무 커다란 살기에 노출돼 있어 재물이 있고 없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도망을 치듯 이사를 가야 하는데 미봉책이지만 여러 개의 반사경을 커브길에 설치하면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울은 살기를 반사시키고 멀리서도 그곳이 위험지역임을 알려주어 조심 운전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사진 땅이나 산 비탈면에 축대를 쌓고 도로를 건설했을 때 도로 축대의 바로 아래쪽에 지어진 집도 물 아랫집에 해당되어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집은 도시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우선 비단을 찢듯이 갱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 소음에 머리가 윙하니 흔들려 노이로제에 걸리고 밤이면 더욱 크게 들리는 차소리 때문에 불면증에 걸려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또 장마철이면 축대를 타고 흘러내리는 다량의 빗물 때문에 집은 습한 땅이 되고 높은 습도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는 피해는 심각하고요. 겨울철에 도로가 빙판으로 얼면 자동차가 미끄러지며 추락해 집을 덮치는 경우도 있고 집중호우 때는 축대가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집이 흙더미에 묻히거나 쓸려나가 없어지거나 사람이 흙에 매몰돼 숨지는 끔찍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숨이 2개가 아니라면 36개 도망을 가야 하는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은 먹고 생활하고 잠을 자는 공간이니 사람이 어떤 집에 살아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사람의 중심을 두고 선택해 살아야 합니다. 만약 고가도로보다 아래쪽에 있지 않은 아파트나 교외의 커브길 중 방구소터에 자리한 집이나 도로의 축대 아래에 바로 바짝 붙여서 지은 주택에 산다면 모두 얼마 되지 않은 돈에 현혹되어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동이 분명합니다.